네, 안녕하세요. 조용민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뮤지 마케팅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강의는 지난번에 스마님이랑 컨퍼런스를 진행했을 때 제가 사용했었던 강의 자료이고요. 그때 컨퍼런스 때 했었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제가 내용을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케팅의 트렌드부터 살펴보면요. 마케팅은 보통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은 DR 마케팅, 이제 다이렉트 리스폰스 광고를 의미하죠. 이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스폰서 광고, 배너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DR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S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이죠. 뭐 블로그 SEO 최적화, 뭐 웹사이트 최적화 이런 걸 통해서 네이버와 구글에 우리 사이트에서 발행하는 블로그에서 발행하는 문서가 키워드 검색했을 때 걸리도록 만들어내는 걸 이제 SEO라고 하고요. 포털 사이트의 이제 검색 광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마케팅 방법들이 있는데 이 트렌드가 좀 돌고 돕니다. 언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언제는 DR 마케팅이 효과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는 SEO가 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는 검색 광고가 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런 트렌드는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전부 다 믹스하는 게 최고고요. 특히 DR 광고, SEO 광고,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 광고 이 세 개는 꼭 활용을 해야 되는 광고 방법이거든요. 마케팅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DR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배너 광고를 집행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배너를 누르고 사이트로 들어와서 바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본다라는 거죠.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발행한 문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검색 광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이트로 넘어올 가능성이 더 크지만 만약에 이걸 진행하지 않고 DR 광고만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DR 광고 집행했을 때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들이 타 경쟁사 사이트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R, SEO, 포털 이 세 개는 묶어서 같이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당연히 같이 해주시면 좋긴 합니다만 저는 항상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거진 효과가 떨어지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이렉트 리스폰스 광고, SEO,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광고 툴만 활용할 줄 알면 되고 SEO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활용할 줄 알면 되고 지식이 있으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시간 이런 거 대비 마케팅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항상.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을 좀 살펴보면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27조인데 우리나라는 7조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024년은 더 커지긴 했겠죠. 아마 비슷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7조라는 돈을 그럼 누가 버느냐라는 거죠. 시장에는 7조라는 현금이 흐르는 시장이에요.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을 건데 7조라는 현금이 이 시장에서 흘러요. 그럼 이 7조라는 돈을 과연 누가 버냐라는 거예요. 광고주가 버느냐, 에이전시가 버느냐,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버느냐. 이 구조는 가볍게 보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돈을 광고 시장에 뿌리는 거예요. 광고 시장에 뿌리면 광고 대행사나 에이전시에서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하면서 이 인플루언서와 함께 돈을 나눠 갖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나눠 갖는 구조가 여기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많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좀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가요. 이건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자, 국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7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플루언서를 많이 쓰는
회사는 저는 MCN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가장 많이 하는 규모가 큰 회사, MCN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CN 회사들의 회사 상황을 좀 살펴봤어요. MCN 순위를 먼저 봤는데 다이아TV 1등, 히트박스 2등, 트레저 헌터 3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다이아TV는 과연 돈을 벌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현재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뭐 감스트, 임영웅, 스마일밤, 프리티 에스더라는 크리에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요. 이거를 트레저 헌터가 산다고 했었는데 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기사고요. 지금 못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올랐지만 적자가 254억, 전년보다 2배. 트레저 헌터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이 정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왜 그러느냐? 다이아TV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60에서 80%를 크리에이터들한테 배분하는 탓에 외형과 비교해 수익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시장이 7조라는 돈의 60에서 80%는 인플루언서한테 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광고주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마케터, 광고 대행사, 에이전시 이런 데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인플루언서들이 버는 돈이 7조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이 인플루언서들이 일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광고주가 7조를 투자를 했어요. 결국에 이 돈을 쓰는 주체는 광고주잖아요. 광고주가 7조를 썼어. 7조를 더 벌어들이면 이 시장은 기형적인 시장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안 좋아요. 요거는 누가 좋아라는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사이트거든요. 이런 이 인플루언서한테 일을 맡겨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안 좋았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인플루언서의 평가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광고주들한테 그만큼의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해왔어요. 저도 여행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 세 분한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봤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봤는데요, 도달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팔로워가 한 3만 정도? 이분이 10만? 이분이 2만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분들 도달 노출 보세요. 이분은 여기서 1만이 광고 도달이에요. 4천 나왔다는 거죠. 이분들 제가 섭외하는데 드린 비용이 90만원, 60만원, 40만원, 이 정도 됐어요.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정도 됐습니다. 이 세 분 모시는데 200 썼거든요. 200만원에 대한 노출이 3천, 4천, 2천이니까 9천이에요. 200만원 쓰고 노출 얼마? 1만 정도. 200만원 쓰고 노출 1만이면 차라리 그냥 검색 광고라던가 스폰서 광고를 하는 게 DR 광고 하는 게 낫죠. 훨씬 낫죠. 효과가 떨어져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마케팅을 해보니까 인플루언서한테 비용 주고 마케팅을 할 바에는 DR 광고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그래도 인플루언서 혹은 크리에이터 혹은 사람을 활용한 광고 소재가 필요하긴 하다 라는 거를 마케팅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게 뮤즈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뮤즈 마케팅이라는 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랑 스폰서 광고를 결합, 여기에 콘텐츠 마케팅까지 결합한 게 뮤즈 마케팅인데, 이번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스폰서 광고 요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모델 컷, 착장 컷이 필요해서, 그리고 이들의 팔로워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단점은 돈이에요. 비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거는 모델 컷, 착용 컷, 노출, 브랜드 인지도인데 사실상 얘네는 기대하기 좀 힘들어요.
아까 제가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보여드린 인사이트 보셨죠? 200만 원 쓰고 노출 1만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실제로 얻는 거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기대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스폰서 광고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 컷과 착용 컷만 어떻게 해결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 컷이랑 착용 컷을 쓰는데 굳이 인플루언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팔로워가 낮은 크리에이터나 일반인, 이 사람들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스폰서 광고를 붙일 거니까. 인플루언서 대신에 일반 유저를 섭외를 하고 인플루언서 섭외 비용을 광고비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뮤직 마케팅의 기본 뼈대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콘텐츠 마케팅까지 붙으면 끝. 뮤직 마케팅의 이론적인 내용은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 심화적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콘텐츠 마케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제가 이 마케팅 방법을 뮤즈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한번 섭외한 이 크리에이터 아니면 직접 일반인 이 한 명과 브랜드 코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브랜드의 뮤즈로 만들어서 이 사람과 콘텐츠 마케팅을 같이 진행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뮤즈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사실 뮤즈 마케팅이라는 이 명칭의 정확한 마케팅 방법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방법에서 콘텐츠 마케팅의 기획까지 같이 들어가 주고 이 일반인 혹은 크리에이터를 브랜드 뮤즈로 내세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게 오늘 강의 내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딱 이 내용이에요. 그냥 인플루언서 대신 일반 유저 섭외하시고요. 얘네 섭외할 비용으로 광고를 더 태우세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